공지해드린 대로요.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7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요. 아까도 기도하다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레이디 가가에 대한 문제를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레이디 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당신들이 문제입니다라고 쓴 글이에요. 물론 많이는 아닌데요. 한두 분께서 심히 불쾌하다는 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레이디 가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막 청소년들 막 미혹시키고 막 가라지 뿌리고 막 피 뒤집어 쓰고 막 있으라고 하는데 뭐 가만히 있을 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해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레이디 가가를 옹호한 적도 없고요. 제 말뜻은 무엇이냐? 본질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기도하다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는요. 가지입니다. 가지. 걔가 원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듯이요.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심겨 있어요. 땅에. 그런데 벽 밖에 있는 가지들을 가위로 잘라낸다고 해도요. 때가 되면요. 그 가지는 다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없애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이파리 기둥채 그냥 심지어 기둥채 뚝 자른다고 그 나무가 다시 안 살아납니까? 뿌리가 있는 한 그 나무는 계속 살아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레이디 가가를 한국교회가 막 성토해가지고 쫓아내자는 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레이디 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공연 가운데 어떤 가라지 영을 뿌리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예수 보혈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물론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되 정말로 중요한 것.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곁가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근본 뿌리를 뒤집어 엎거나 회복하지 않으면요. 레이디 가가는 계속 제2, 제3의 레이디 가가 또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주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은 허죽합니다. 주여 모르시는구나.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구나.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레이디 가가 있게 만든 그 원뿌리 루시퍼의 서력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한국교회가요. 레이디 가가 너 떠나가 이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한테.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되면요. 이게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요. 레이디 가가요. 어디 이 땅을 침범합니까? 어둠의 영이 어디 이 땅을 침범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레이디 가가를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기분 나빠서 제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립니다. 정말 레이디 가가를 쫓아내고 싶으십니까? 성도님, 정말로 레이디 가가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싶습니까? 성도님 먼저 회개의 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개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레이디 가가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진짜 레이디 가가 이 땅에서 역사하는 것이 싫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없애는 것, 가라지 뿌리는 게 정말로 그렇게 싫다면 더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와 어떤 이 금식 이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어집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뉴스로문의 마지막 때 7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징조부터 볼게요. 오늘도 빨리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곰팡이의 습격이다. 이게 지구재앙을 부르나? 이게 그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최근 네이처, 유명한 잡지죠. 네이처에 뭐라고 떴냐면, 곰팡이 공포란 제목의 표지 기사가 실렸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구진이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 추세를 분석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분석했더니, 곰팡이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합친 것보다 동물과 생태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요. 인류를 멸망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발표한 겁니다. 실내로 쌀, 밀,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작물 1억 2,500만 톤의 수확 감소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6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랍니다. 이게 곰팡이 때문에요. 사라졌답니다. 곰팡이 감염돼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진들이요. 이 5대 작물이 동시에 세계 5대 작물이 동시에 곰팡이에 감염되면 식량이 약 9억 톤이 사라질 수 있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42억 명이 먹을 식량이랍니다. 그런데 이 곰팡이 때문에 이 42억 명이 굶주리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대단히 높다라고 지금 네이처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시죠?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이요. 열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한 데나리온을 갖고요. 하루 종일 일해도요. 자기 혼자 먹을 한 끼 먹을 식량밖에 구하지 못하는 그날이요. 이제 다가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기사가 떴냐면 WHO에서요. 이 베트남의 괴질이 막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게 원인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괴질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고열, 식욕부진, 팔다리가 굳고 손발에 심한 염증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170명이 감염됐고요. 이 중에 19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이 괴질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답니다. 알아낼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알죠? 예, 우리는 알죠. NW에서 여기 인류 말살 정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요, 연이은 강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다 하네요. 그러면서 이 서부 해안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게 그 외국 뉴스에 뜬 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제가 갖고 왔거든요. 보니까 미국과 멕시코의 서부 해안은 1년에 강력한 지진들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지진은 지난 목요일 아침 바자 캘리포니아를 흔들었던 6.9 규모의 지진이었다. 수요일 오후에는 리히터 규모 5.9의 지진이 오레곤 해안에서 발생했고 몇 분 후에는 5.9 지진이 오레곤에서 발생한 다음에 몇 분 후에는 진도 7.0의 강진이 멕시코 미초아칸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서부 해안 때 그 지진이요. 그동안 잠잠하다가요. 이래를 그러니까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또 우리가 2012에서 봤듯이요. 샌안드레아 그 지층 그쪽이 그 서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화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터지면요. 미국이 그때 3분의 1의 국토가 화산재로 덮인다고 그러죠. 3분의 2인가 1인가. 어쨌든 이거 큰 사인입니다. 굉장히 큰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쿄, 이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이요. 지난 3월에만요. 20건이 넘었답니다. 모두 수입 허용했답니다. 모두 수입. 그런데요. 이 정부가 왜 이게 심각하냐면 앞으로도 정부는요. 검출된다 할지라도 수입을 계속 하겠답니다. 방침이.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그 발견된 것만 20건인데요. 이게 발견이 안 된 것들도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20건이 어떻게 검출됐냐면요. 10톤을 물고기, 해산물 10톤을 수입을 해요. 이 10톤 중에서요. 무작위로 1kg만 샘플을 취한답니다. 이 10톤 중에. 그래서 1kg의 그것만 방사능 검사를 했을 때 20여 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접한지요. 우리가 이 체계가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요.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방사능은요. 체내에서 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 없었어. 괜찮아. 조금 검출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그 건강에
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치 미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기준치 밑을 하향하면 우리가 계속 수입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냐면요. 실제로 저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벨라루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방의 아이들이 그 심장병으로 사망해서 부검을 해봤더니요. 20bp의 그 방사능 수치가 나왔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축적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을 조금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없어지고 몸 안에 그대로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사능 물 먹으면 물론 기준치에서 미치지만 그러면 그게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쌓인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먹어도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한번 왕창 방사능을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래요? 전 세계 지금 다 오염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본이 이제 여름 되면 바다에다가 방사능을 그냥 다 무작위로 쏟아버릴 텐데요. 그렇게 한다고 도쿄신문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뭘 먹는 거냐? 독약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시대가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5번째 기사인데요. 지구에요. 슈퍼태양 폭풍이 지금 몰아치는데 무방비 상태랍니다. 슈퍼태양 폭풍. 이게 스페이스닷컴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우주환경그룹이라고 마이크 햄굿이라는 회장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저명한 지구과학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랍니다. 근데 이분이 거대한 태양 플라즈마가 일어나서 GPS 신호, 무선통신, 전력망 등이 수일간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권세를 받아서요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거기 일환입니다. 이 태양 폭풍도요 거기에서 파생된 겁니다. 얼마든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우리를 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경제분기 볼게요. 먼저 이 한국경제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막장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경제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수치상이요 한국의 이자 상환 비율이 지금 현재 2.8%거든요. 그런데 이자 상환 비율이 2.5%를 넘어가면요 소비가 크게 위축돼서요 굉장히 많이 위험한데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2.5%를 넘어간 때가 언제 있었냐면 한국 역사상 1998년 1분기부터요 1999년 4분기까지만 2.5%를 넘어갔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IMF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상환 비율이요 2.8%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요 1998년도에 똑같은 외환위기를 겪을 그때와 똑같은 때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98년도 그때의 기름값과 지금의 기름값이 많이 틀리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요 1998년 IMF 때 그때보다도요 지금이 더 살기 어려운 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부동산의 원금을 갚아야 되는 때가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신문에서 한 시중은행 여신사업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갖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곧 원금 상환의 시기가 도래할 겁니다. 그들의 대출 연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쳐질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버금가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집을 사는데요. 부동산을 사는데요.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아시겠지만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균등 상환을 할 수도 있고 거치식 상환을 할 수 있고 마지막 원금만 그냥 상환할 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자만 내고 있답니다. 이분말로는. 근데 그 이자만 내던 것을 이제 원금을 다 갚아야 될 시기가 이제 곧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갚지 못하면요. 파산하는 거예요. 은행이 경매 처분합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가뜩이나 지금 IMF처럼 막 심각한데 이것까지 터지면요. 한국 경제가 그냥 끝장나장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한국 경제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 번째요. 멕시코에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멕시코인들은요, 137만 명으로 집계됐답니다. 그런데 이는 2000년에서 2005년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문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요.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137만 명이. 그런데 그 기간에,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돌아간 사람들이 몇 명이냐? 139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그냥 있던 사람들이 다시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제 미국 뭐 먹을 거 없네 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는 겁니다. 통계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 대졸자들이요, 53%가 백수랍니다. 53%가. 또는 단순직 종사자.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것과는 공부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5월 테네시 주립대를 졸업한 켈맨 에드워드 씨가 AP통신에 털어놓은 하소연입니다. 들어보세요. 모두들 대학에 가라고 한다. 하지만 졸업하고 마주치는 것은 텅 빈 절벽이다. 이게 지난해 5월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하소연입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이렇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마주치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고요. 텅 빈 절벽이다. AP통신이요. 지난 22일 날 노스이스턴대 그 연구팀과 함께 협작을 해가지고요. 결과를 이렇게 토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뭐냐면 올해도 이 비슷한 수가 작년과 같을 거다. 작년이 어땠냐? 대학 졸업자의 53%가 백수였다는 게 작년 통계거든요. 그런데 22일 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니까 올해도 역시 작년과 비슷하게 53% 정도가 백수일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진짜 산업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요, 경기가 안 살아납니다. 경기가 안 살아나면요, 세금이 안 거쳐집니다. 세금이 안 거쳐지면요, 그 국가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얘기고요. 네 번째 기사가 무디스 애널리스트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디폴트 위험에 처할 것 같다.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탈리아와 스페인 디폴트 되면요, 세계경제 그냥 끝장입니다. 그냥 끝장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한국 경제 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 거의 막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방 앞에 바람이 부는데 그 촛불같이 지금 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탈리아, 스페인이 디폴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가뜩이나 풍전등화인데. 그런데 이 무디스 애널리스트가 이탈리아, 스페인이 왜 디폴트 위험이 크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국채금리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지금 국채금리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요. 각각 5.76%, 5.5%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채금리에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채 말 그대로 국가가요. 야, 우리나라 믿고 돈 좀 빌려줘. 이게 국채금리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행할 때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게. 근데 지금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5.76%를 이자로 줄게, 너희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야, 우리가 이자 5.5% 줄게. 우리 믿고, 우리 국채 좀 사가고, 너희들 돈 좀 빌려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하고 그리고 스페인이요. 최근 조사해 보니까 이 부채가요. GDP 대비 97%까지 오를 것이랍니다. GDP 대비 100%면 그냥 빚이 그냥 뭐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했어요. 쉽게 말했어요.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요. 이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줄 돈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5.76% 이자가 책정됐는데 너희들 이거 못 줄걸? 이렇게 무디스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금리는요, 그 국가의 그 신용과 관계있기 때문에요,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낮을수록요,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그 이자 빌릴 때요, 제일 신용 나쁜 사람이 제일 은행권에서 돈 못 빌리죠? 제일 은행권에서 돈 빌리면 이자가 싸고 좋거든요. 근데 신용이 나쁘니까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제4금융 가죠? 그러면 거기는 신용이 나쁜데도 돈을 빌려주죠? 대신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이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국채금리와 이게. 근데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힘들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디스 애널리스트 이름이 아메드거든요. 이 아메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2012년 말하는 겁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디폴트에 빠지면 유로존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유로존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가 붕괴하려는 조짐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 휴거, 뭐, 대환란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요, 일단 경제 붕괴하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애들 학원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요, 당장.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도이치뱅크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제 자금이 소진되면 최악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4월 18일자 먼데이 뉴스라고요. 머니 뉴스라고 미국 뉴스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이치뱅크가 디폴트를 피하게 했던 유럽 중앙은행의 지출이 바닥나면서 세계 금융위기에 최악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리스 무너질 뻔했죠? 누가 살려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살려냈습니다. ECB가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 중앙은행이 여기 보면 이제 기사를 마저 봐야 됩니다.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유럽 국가들 중에 4곳 이상이, 4나라 이상이 지금 현재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그리스뿐만 아니고 4나라 이상이. 그런데 그리스를 살려준 것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구제금융을 줘가지고 그리스를 살려낸 것처럼 똑같이 이 4곳에도 구제금융을 집행을 해가지고 살려내야 되는데요. 아니면 디폴트면 그냥 다 끝나는 건데요. 살려낼 실탄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도이치뱅크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자금이 이제 없기 때문에 걔네들 4곳을 못 살려내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당연히 유로존 붕괴죠. 유로존 붕괴는요, 세계 경제 붕괴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긴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주님 오실 겁니다. 오셔야만 합니다. 때가 그렇습니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재림의 징조 7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가요, 이 통신 3사가요, 제가 만든 제목인데요, 짐승의 사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LTE 사용자가요. 스마트폰 LTE 사용자가 하루에요.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5만 명. 그래서 이대로 오면요. 연말까지 LTE 쓰는 사람들이요. 1,000만 명에 육박할 거랍니다. 1,000만 명.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LTE 폰에 어떤 기능이 탑재돼서 출시됩니까? NFC 결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원거리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탑재돼 가지고요. 나옵니다. 아예 아이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 스마트폰 보면 막 써보고 싶죠?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요. 제가 볼 때 이 1,000만 명 중에요. 한 99%는요. 다 이 모바일 결제를 써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사놓고 있는데 저도 이 짐승의 표 이런 걸 몰랐으면요. 저도 당연히 야 이런 게 있어? 야 편리하네라고 써보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LTE만 가입시키고 하루에 5만 명씩 는다는 이 기사는요. 이 통신 3사가 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짐승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NW 세계정부를 만들려는 애들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나라다.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 베리칩 받는다고 사람이 통제돼?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논리가 뭐냐면 야, 베리칩 받는다고 사람들을 어떻게 조종해? 어떻게 조종해? 이 거짓말들 하고 있네. 이 구라꾼들 하고 있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베리칩을 받으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신뢰가요. 2번, 3번의 기사입니다. 2번, 3번 기사입니다. 먼저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 연구진이요. 최근 그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60km나 떨어진 곳에 로봇을 조종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5일자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파만 연결시킬 수 있으면요. 거리가 관계없는 거예요. 60km나 떨어진 곳에서 생각만으로 로봇을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봐. 이게 됐다니까요. 뇌파만으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어떤 기술이 접목되고 어느 곳에나 뇌파만 이렇게 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요.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통제한다는 건 뭐예요? 뇌를 통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에는요. 시냅스라고 해가지고 시신경이 있어요. 그것만 바꾸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광폭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의 인성도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베리칩 받으면요. 여러분 반 기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결과가 이 기사가 그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요. 예수 부인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얘네들이. 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여러분 짐승의 표입니다. 또 베리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라디오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뇌파도 일종의 주파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든지 저크리스토나 어떤 그 짐승 대형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그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원하는 지령, 자기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가설이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얼마든지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요, 세 번째 기사인데요. 삼성이요,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개발했답니다. 그런데 이 특허 기사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설명하는 거냐면요. 베리칩의 기능 설명하더라고요. 자, 이 송경호 기자가 이 기사를 썼는데요. 이 송경호 기자가 뭐라고 기사를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만간 사람 몸속에 칩을 심어 심리적, 임상적 정보를 외부 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2번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지금 쓴 거예요. 조만간 송경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만간 사람 몸속에 칩을 넣어서 그걸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고 사람의 어떤 그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보도한 거라니까요. 기자가 그렇게 쓴 거라니까요. 이 친구 회복교회 모를걸요?
근데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요. 베리칩 받으면 이용당합니다. 또한 신문에는요, 계속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기사들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삼성은 몸속에 칩을 심어 외부 기기를 통해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 회복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신문에서 외신 특허 받아가지고 저도 이거 삼성한테 정보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간단합니다. 삼성 거기 보도자료팀 언론농부 IR 팀이 있어요. 가가지고 나 좋은 뉴스 김관우 기자인데 요 기사 봤다. 요 보도자료 내게 좀 사진 자료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 메일로 그냥 날라옵니다. 그리고 특허 내용이에요. 이 삼성이 낸 그 특허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뇌파를 추적하는 것 외에 뇌파를 추적한답니다. 이것 외에 손가락 끝에 칩을 이식해서 칩을 이식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2번 제가 왜 2번 기사와 같이 보라고 했냐면요. 2번에 뇌파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그 로봇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증명됐다고. 여기 세 번째 기사에 뭐라고 떠 있어요, 지금? 뇌파를 추적하는 것 외에 뇌파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완전 베리칩이에요. 완전 베리칩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람 좀 심각한 거예요. 자, 네 번째 기사입니다. 미 상원 의원이요. 론 씨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일본의 특파원 계시죠? 우리 특파원께서 일본에 난 그 신문을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준 그 기사 가져왔거든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미국 상원 의원 론 씨가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에 폭로한 거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4호기가 멜트다운 되었답니다. 멜트다운이 아시죠? 핵 연료봉이요.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녹아서 이제 유출되면요. 4호기가 폭발해서 유출되면요. 엄청난 대형 폭발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전에 작년 6월인가 그때 1000만 명 가까이 죽을 수 있다. 그거죠. 그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이 4호기에는요. 핵 연료봉이요. 1500개가 있었답니다. 1500개. 그런데 이 개당 한 연료봉당 플루토늄이 약 6%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플루토늄 6%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28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500개 핵 연료봉 중에 하나만 이 땅에 나와서 폭발해도요. 얼마의 인구가 죽을 수 있나? 28억 명이 죽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1500개가 다 멜트다운 된 거예요. 그 4호기 안에 얼마만한 이 방사능 플루토늄이 지금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 터지면 인류는 28호니까 지구는 한 몇 번이 더 파괴돼도 파괴되겠죠? 그 정도 양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론 씨가 가서 보니까 곧 있으면 이렇게 폭발할 듯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요, 그 후쿠시마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데로 피난해야 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미국 상원의원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무슨 희망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복구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거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요. 위치 추적이 당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 제가 제목 붙인 건데요. 서울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냐면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러 들어온 남성이요. 10분 만에 검거된 사건이 보도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터치 SOS라는 그 위치 추적 기능을요, 대단히 좋게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화, 안정화, 기술화시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수원 여성 살인 사건을 통해서 위치 추적에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위치 추적 법안이 통과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오늘 제가 올려놓은 뉴스에서요, 증명됐습니다. 정말 회복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시사적인 것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언한 대로요,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 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요,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을 쓰겠다.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정된 112 위치추적법이 뭐냐면요, 그냥 완전 개인정보를 다 노출해서도요, 오직 생명에만 지키면 돼. 우리 마음껏 위치추적해주세요. 이 법이 개정된 위치추적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본회의에, 내달 초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서요, 가결시키려고 한답니다. 이거 가결되면요, 주님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면요, 이제 짐승의 표가 정말 본격적으로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입니다. LTE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되는 거, 원거리 결제되는 거, 이거 만드는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 이 법안 가결돼가지고요, 112 위치추적법 가결돼가지고 위치추적하는 그 저변 확대가 이 두 개가 맞물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짐승의 표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이 긴급한 때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포르노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포르노가 많이 있는 데가, 만연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초고속 1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어디서 받아오냐? 웹하드에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넘버원이 뭐냐? 포르노랍니다. 포르노가 얼마나 업로드가 빠르냐면요, 1분에 1개씩 올라옵니다. 1분에. 그래서 1시간에 약 80개의 포르노가 새로운 것이 생성돼서 업로드된답니다. 근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청소년들이요, 그냥 주민번호만 도용하면요, 그냥 다 내려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에서 뭘 봤냐면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이거 실화예요. 전철에서 제가 본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막 옹기종기 막 3-4명이 모여가지고, 키도 조그만해요. 몇 학년인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6학년은 아니에요.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애들 막, 제가 볼 때는 한 2-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지하철에서. 사람들 이렇게 제법 있는데. 거기서 뭘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애들이 막. 뭘 왜 시끄러워 이러면. 포르노 보고 있어요. 포르노. 전철에서.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제가 오늘 글 써놨지만 멸망당할 거라는 징조예요. 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물론 모든 죄들 다 용납하지 않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에까지 처해가는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음란이에요. 왜 음란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이름을,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또 음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많은 죄는 몸 밖에 있되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노를 보면서 즐기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죄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음란죄는 좌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로 여러분 증명됩니다. 소돔 고모라 그거는 둘째치고요. 노아의 방주 둘째치고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존재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많이 존재했어요. 지금까지 약 30개 정도의 인류의 문명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문명이 마지막에 공통점을 갖고 있답니다. 이 인류의 문명이 멸망당할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의 타락이 있었답니다. 이거 검증된 얘기하는 겁니다. 30여 개가 넘는 인류의 문명 중에 그들이 다 멸망했죠. 지금 잉카 문명 멸망해서 없죠. 그런데 그 멸망의 끝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성의 타락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의 타락만큼 진노하시는 것, 음란만큼, 이 포르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포르노 천국이다? 대한민국이 곧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요, 이 땅에 이제 쏟아질 거예요. 쏟아질 거예요. 맹렬하게 쏟아질 거예요. 그게 인류가 지나온 길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르노 천국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7번째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갈수록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떴는데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왜 제가 뽑았냐면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냐면요. 적국들에게 다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요. 막 다 적국이에요. 적국들에게 포위되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이스라엘이요. 지금 그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동안 1979년도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요. 평화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집트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언제 기사야? 최근 며칠 전 기사 같은데요. 이 이집트가요. 일방적으로 가스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스 공급권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좀 심각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 천연가스 이스라엘이 쓰는 그 전체 천연가스를요. 어디서 얻어왔냐면요. 40%를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그 천연가스의 40%를 이집트로부터 공수받았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걸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갑자기 끊어버리려고도 미리 얘기를 해서 다른 쪽에 얻을 이걸 얘기를 해놓고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이 왔고요. 그리고 이 경제가 타격이 왔다는 것은요.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요. 이제 또 반목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잘 평화하였는데 이제 반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적국으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발 슈타이니츠 이스라엘 재무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조약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그늘을 두리우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전쟁의 기운도 지금 일촉즉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것 같냐면요. 베니 간츠라는 이스라엘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최근 이것도 며칠 전에인데요. 이스라엘의 일간 예디오트 아라노트라는 그 일간지와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명령만 떨어지면 이란 핵기지와 가자, 레바논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전쟁 준비가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내놓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이게 거짓일 확률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 안 됐으면 준비 안 됐다고 얘기했겠죠.
만약에 보세요. 이 사람 말이 왜 거짓일 수 없냐면 논리적으로 저는 이걸 기사를 행간을 보기 때문에 좀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자, 이 사람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었어요. 준비도 안 되는데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 뚜껑 열어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욕을 다 먹어요? 합참의장 이 사람이 욕을 다 먹는 거예요. 왜냐면 대대적으로 준비됐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게 드러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은요,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 이 말은요, 우리가 진짜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행간을 읽어도. 전쟁이 이제 딱 시작하면, 스타트하면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야, 때려 부셔! 하면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달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일촉즉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 개입하고 그러면 그거 3차 대전입니다. 고가 마오기 전쟁, 세상 끝날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8번째 기사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생일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참고로 좀 들으세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21일 날이 생일이어가지고 21일 날 예포를 발사했는데요. 요거보다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분이 생일 잔치를요 6월 16일 날 또 한답니다. 자 이거 좀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1926년 4월 21일 생이에요. 그래서 21일 날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 윌리엄 왕자나 이렇게 조촐하게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일 잔치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답니다. 올해 생일 잔치를. 언제 하냐? 6월 16일 날 생일 잔치를 한답니다. 왜 그때 하죠? 왜 일부러 666에 가까우려고 하죠? 더군다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올해가 여왕직이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를요, 또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666이 얼마나 지금 어쨌든 숫자적으로 지금 관계가 되어 있냐면, 오늘 그 4월 21일 날 이 생일을 그냥 생일식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6월 16일 날 생일 잔치를 또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올해가 60주년 여왕 즉위식인데 이 즉위식 기념 행사를 언제 하냐? 6월 2일부터 5일 날 한답니다. 6월 6일에서 하루 따지는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맞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냄새가 나는 건 있습니다. 물론 그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심증만 갖고 있읍시다. 심증만.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그리스도 알면 뭐 할 거예요? 순모명자 알면 뭐 할 거예요? 가서 죽일 거예요?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기사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영국에서요, 애완견 전자칩을 장착하는 의무화를 추진한답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냐? 이것도 21일 날 발표됐어요. 여러분, 21이라는 숫자가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았더래요. 7인, 7나팔, 7대적 이렇게 해가지고 77, 21, 21이 죄가 관영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알려줬는데요. 뭐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해석 말고요. 실제 일루미나티 애들,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애들이요. 이 12월 21일이 세계 정부가 시작되는 날, 세계 정부의 원년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마야 문명이 끝나는 날이 12월 21일이고요. 또 12월 21일부터 주가를 예측하는 로봇 웹봇이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21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21일 날 애완견 법안을 21일 날 얘기하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양 주여, 주여, 주여.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요, 여러분. 전원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어디까지 했더라? 깜짝 놀랐어. 8번. 애완견 전자칩에서 뭘 얘기하다 말았죠? 20일. 20일. 마야 문명 20일. 여러분, 제가 그 마야 문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봤어요.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그 벽에 있는 그림들이요. 또 이 석고 그 부조상들이요. 다 뭐냐? 뱀 대가리예요. 얘는 뱀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야가요. 인신 제사를 드렸대요. 사람 배를 갈라가지고요. 심장을 꺼내가지고요.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냐? 루시퍼를 숭배하는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12월 22일 이후로 달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누가 줬겠어요? 영감을. 루시퍼가 준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아마도 12월 21일 이후로 뭔가를 하려고 2012년 12월 21일 이후로 뭔가를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보세요. 다큐멘터리는 보세요. 완전 뱀만 나와요. 뱀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21이라는 숫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애완견 장착이잖아요. 9번. 이게 여기 보니까요. 이 전자칩에는 애완견에게 넣는 이 전자칩에는 고유 번호와 함께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담고요. 경찰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비록 애완견에게 전자칩을 넣었지만요. 실상은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주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미 이 빅브라더에게 이미 감시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애완견에도 넣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013년에 애완견에 넣거든요. 우리 법으로 넣어야 돼. 안 내면 벌금 내요, 여러분. 애완견 가지고 있는 사람 처분하시든가 어떻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집 주소와 정보와 이런 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완견에게 넣으면서 동시에 우리도 감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냥 애완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요. 영국 내 모든 애완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시는요.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마지막 기사하고 제가 11, 12를요. 조금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뭐냐면 유럽과요. 미국이요.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답니다. 이 법안을 발효시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행객의 정보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여행객이 가진 종교, 그 여행객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나라에 사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심지어요, 그 여행객의 성생활까지 칩해낸답니다. 그 정보에 이렇게 포함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이 법이 뭐냐, 이 기사가 뭐냐, 마지막 때 크리스찬이 어느 나라에 누가 크리스찬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교를 왜 넣는데요, 여행객에게? 성생활을 왜 넣는데요, 여행객에게? 후기를 내리요. 지들 마음대로 그냥. 그래서 이 기사는요, 본 기사의 이 법안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감시하겠다는 뜻이고요. 훗날 개종하지 않는 혹은 베리칩을 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어느 나라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을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려는 로마 가톨릭의 어둠이 숨어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마지막 요거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북한 행보가요,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울 불바다
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연평도 도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희들 이제 각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미국의 어떤 CIA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까먹었는데 미국의 어떤 그 전문가가요. 이 북한의 이 도발이 단순히 위협용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요. 굉장히 많이 이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침략할 것처럼 대단히 침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들 보도를 해가고 있거든요.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넘어오면 세형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도요. 우리는 한국은 끝장나는 겁니다. 북한 넘어오면. 그런데 지금 행보가 너무나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레이디 가가 와서 악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린 그 여파도 이제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어쩌면 북한 침공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마지막 때인 것을 정말로 긴박한 때인 것을 말세 중에서도요. 초말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땅에 숨어도 땅에서 끌어올리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피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참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라고 100년이 되는 역사입니다. 아마 우리 현존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됐다? 그 중에 꼽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요. 2012년 이웃종교 화합주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종교 통합을 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동학사에서 1박 2일 불교 체험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종교다원의 기사가요. 2012년 올라와서 더 눈에 띄게 지금 부쩍 많아집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부쩍 2012년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요. 몇 달 사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 배도의 물결이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배도가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도는요. 종교통합이 배도의 핵심입니다. 종교통합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자연징조, 경제, 그리고 재림의 징조, 배도, 전쟁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따져봤을 때요. 결론 하나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민족은 전 세계는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없어도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0명 찾으면 내가 멸망 안 할게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게 뭘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물론 그대로예요. 10명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만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만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계가요 그래요. 희망이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외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졌으니까,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졌으니까, 죄가 찰 대로 찼으니까, 죄가 관영할 대로 관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신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악이 찰 대로 차서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을 해서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들으시고 우리의 의지함과 간구함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얼굴을 주여 부끄럽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제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들,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를 듣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